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3월 9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참 버라이어티 했죠.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23% 정도 하락을 했다가 0.67%로 마감을 했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0.93%로 하락 마감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오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역할을 오늘 또 해줬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부양책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는 신고가를 갔다가 윗꼬리를 달았고, 그에 반해서 나스닥은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뭐 실물 경제 쪽에, 그러니까 뭐 여행주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여행주 그런 애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들은 기술주가 아니죠. 그래서 다우존스, 뉴욕 증시 쪽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다우와 S&P 500은 어느 정도 보합 혹은 상승을 했다라고 뉴스는 나오고, 그에 반해서 나스닥은 국채 금리가 1.6%를 돌파했다라는 과정 하에 주가를 하락시켰어요. 실제적인 거는 그냥 수익 실현이에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테슬라죠. 이 테슬라의 이 주인장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게임스톱이 한 번 더 급등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을 뭐 옹호한다,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게 결제를 할 거다 라고 주둥이를 털다가 결국에는 지들 시총보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봐도 좀 과한 것 같다 라고 또 주접을 떨죠. 그죠? 그래 놓고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결국에는 지 주둥이에 지 주가도 하락하는 꼴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뭐 꼭 그 인간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궁중심리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공인들은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결국에는 골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바닥 대비해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걸 해서 50%를 감축을 시켰지만 그 이상을 상승을 했어요. 단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슬라가 시총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스닥의 비중 자체를 높게 잡았다라는 거고, 우리 코스닥과 같죠. 높게 잡혔다라는 거고, 이제는 얘가 어느 정도 내려앉으면서 밑에 있는 애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총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히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테슬라라고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죠. 실체가 있는 기업이면 전기차에 대해서 꾸준하게 뭐 생산을 해왔고 뭐 해왔고 앞으로도 나아질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상승을 했지만, 그만큼의 매출이 받쳐주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왜? 아직까지는 기름 혹은 경유로 들어가는 자동차들이 전 세계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이 부가가치 이 부분은 굉장히 상승할 거라는 건 맞지만, 그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그로 인한 하락이다, 나스닥의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국채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명분을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다.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당연히 생기면 지금 자리보다 내가 판 자리가 고점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보니 여기가 발바닥이었더라. 발등이었더라.
라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건 지나봐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당장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수익 실현의 구간이 되는 거고, 이 수익 실현을 막기 위해서는 주가가 빠져서 어느 정도 저점과 고점 대비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이슈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테마주 그런 것들만 봐도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트론이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한번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어디 러시아 백신이 위탁 생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슈 말 그대로 그 호재거리로 한 번 더 상승을 시키고 주저앉히는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렸던 이 자리죠. 2970포인트를 이탈하면 여기 2925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 자리를 찍고 반등을 했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이 885포인트 정도에선 지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880포인트까지 877포인트네요. 77포인트까지 찍고 올라왔어요.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준으로 봐서 똑같은 한국 주식이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율로 코스닥의 이 지지라인을 그래도 찍어드렸던 부분인데 그 이상을 밀었어요. 갭이 1% 정도 차이가 나죠. 또 오늘도 어제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1%가 더 밀렸어요. 결국에는 주봉상에 이 음봉의 밑바닥까지 찍고 내려왔다. 찍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 중간값인 이 몸통 부분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855포인트를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밀렸다. 뭐 어찌됐든 결국에는 주가가 그래도 올라왔다.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거는 이 밑꼬리를 달았지만 음봉의 몸통, 음봉의 버터플라이가 나왔다. 코스피도 역시 음봉의 버터플라이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내일 하루 더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아직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2925포인트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 자리를 이탈하면 29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겨 값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오게 되면 그게 기술적 반등밖에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왜? 실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 2925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2900포인트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반등이 강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어디?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83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2800포인트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추세가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얘는 아직도 신고가예요. 기존에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260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 이상, 2550포인트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대신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넘길 거느냐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결국에는 올랐던 부분을 뭐 했다? 다 그냥 반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내려앉았다라는 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가 형성이 돼야 될 자리이며,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얘는 850포인트까지도 열어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860포인트 50포인트겠네요. 요 자리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자리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그림에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주가의 흐름 자체를 날아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냥 날아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위에 있는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분간은 그냥 이 안에서 박스 쳐라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가야 950포인트 정도까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박스 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빠르게 920포인트 이 자리 위로 올라가는 게 관건이다. 1차적으로는 91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10포인트 넘어서고 그 다음에 920포인트 넘겨야 950포인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실적 시즌이 이제 거진 다 끝나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거진 다 끝나가는 부분이고, 그동안 많이 눌림이라고 해야 될지 조정이라고 해야 될지도 애매한 그림이지만 그동안 많이 눌러놨으니까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위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한데 확실하게 확답을 못 하겠어요. 왜 뭔가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저번부터 나오긴 했는데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저희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 역할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최근에는 뭐 LH에서도 야 니들도 땅 투자하는데 우리가 좀 하면 안 되냐? 미리 정보받고 그걸 또 난리잖아요. 뭐 좋은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 보면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까지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이 추세를 돌릴 필요가 있다. 그죠? 뭐 여기 또 중간가 그어봐서 이렇게 그어보면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다시 한번 여기 3050포인트 정도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지금의 자리에서는 못해도 3012포인트 정도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 주는 게 앞으로 추세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요 음봉 안에서 여기까지 잡고 요 안에서 박스권 형태가 조금 나타날 확률은 남아있다. 일단 3월달까지는 그럴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나스닥과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이 등락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나라는 뭐 미국 밤사이에는 미국 걱정해줘야 되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10시 이후 10시 반부터는 또 중국의 영향을 눈치를 봐야 돼요. 그지 같죠? 참 그래요.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시간별 투자자를 보면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물량을 더 털어내는 부분이에요. 외국인이 조금 더 털어내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이 오늘은 좀 사는 흐름, 오전에 좀 팔다가 오후장에 끌어당기는 흐름이고, 그에 반해서 개관 투자자들은 꾸준하게 팔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또 간만에 국가 부도의 날 그거를 업무 중에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다시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오랜만에 봤는데 역시 그 정부 측이랑 얘네들이랑은 별개지만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지게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시장은 어느 정도 뭐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하락이 가한 부분이 좀 이틀 정도 나왔죠. 일단은 이 두 개의 봉을 빠르게 돌리는 그림이 한 번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그림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급하게 밀었으니까 이 자리까지는 빠르게 한번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자리가 빠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이 최소 7%에서 25% 사이가 빠진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많이 빠지면 요 정도, 적게 빠지면 7에서 15% 정도 중간, 그리고 적게 빠진 게 한 4에서 7% 정도가 대부분 종목들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내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신호가 나온다면 종목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빠지기 전의 가격대로 누가 더 빨리 돌아갈 거냐가 관건이다. 그런 종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수와 이 시장 상황을 항상 설명할 때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뭐가 어쩐다 저쩐다 명분을 들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대부분 이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러잖아요. 그냥 수익 실현할 때 됐으니까 수익 실현하는 거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위에서 팔았으니까 밑에서 주워 담아야 되니까 그 주워 담을 때까지는 뭐다? 그냥 미친 듯이 밀 거라고, 생각 없이 밀 거고, 뭐 지랄이고 나발이고 뭐가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밀고 싶으면 민다고. 그냥 돈이면 시장을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우리 한국 시장. 그래서 항상 무지하다, 안타깝다 라는 안 좋은 표현만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박히지는 않고 그냥 조언으로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종목들이 상승해서 꾸준하게 이 추세를 이어가는 것들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이어가는 흐름이 끊길 때까지는 들고 가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어정쩡하게 지금 자리 잡으면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아예 다 눌러서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올라올 때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왜? 어차피 지들이 내리고 싶은 만큼 돈으로 쳐 바른다.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와야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웬만하면 누를 때까지 누른다. 이게 애매하게 밑에 여기가 지지 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요런 그림이에요. 지금 요런 그림이야. 근데 지지 라인이 여기에요. 여기야. 여기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엔 뭐다?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분명히.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소외는 됐지만 요런 종목들을 사놓고 모아놓다 보면 결국엔 요런 종목들이 요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뭐 나스닥은 이제서야 빵주가 수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빠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뭐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여기서부터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뭐다? 여기서 다 빠졌어요. 여기서 다 빠졌어요. 여기서 강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걔네는 이렇게 빠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요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크게 많이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잘 찾아서 보시다 보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기준에서 보신다면 이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의 자리가 기존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다가 흘러내리면서 건들지 마라. 이 밑에까지는 건들지 마라라 그랬죠. 그쵸? 결국에는 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어느 정도 내려놨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요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어제 한 차례 올렸다가 그 자리를 메꾸는 봉이 나왔죠. 결국에는 시장이 3%, 코스닥 3%가 빠졌지만 시제는 1.3%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얘도 시총이 높은 애인데 기존에 지수가 빠질 때 얘가 덩달아 끌고 내려갔었고, 그러면 사실 첫 번째 지수가 빠졌을 때 안 내려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하락할 때 빠진다라는 거고, 먼저 미리 선반영을 어느 정도 당해서 더 이상 밀 데가 별로 없는 것들은 뭐다? 살짝 밀렸다가 올라올 때 빠르게 반등한다라는 거예요. 순번제라고 할 수도 있죠. 순번제. 그죠? 뭐 오늘 종근당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죠. 왜? 실제적으로 많이 안 빠졌었으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진 건 맞지만 결국엔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지수가 하락했을 때 시점은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한 차례 올려야 되는데 수급이 약하니까 그냥 실망 매물을 밀어버리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서 시젠 같은 경우는 미리 여기서 쳐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주가를 보시면 돼요. 주가가 상승한다면 대세 상승장이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가겠죠. 다 따라서. 말 그대로 수익률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하락할 때는 그 하락률 자체가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은 드물다. 거지는 없다라고 봐도 되죠. 말 그대로 현재 지수가 빠지는데 이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가 오를 때는 뭐 한다? 이 종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빠졌던 종목은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는 시기가 짧을 때 잘 버텼던 애들은 이 하락이 짧고 상승이 나오면 바로 튑니다. 왜? 버텨줬으니까. 하지만 지수의 하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에서 버티고 있던 애가 결국엔 뭐다? 이 끈을 놓친다. 그럼 마지막에 큰 폭으로 피해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종근당이 결국엔 그런 피해를 본 거죠. 그 피해를 받고 이제 이 시젠 같은 경우는 14만원에서 좀 넉넉하게 많이 올라간 다음 17만원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 결국엔 16만원대까지 내려앉았죠. 그죠? 이게 애매하게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차라리 튀고 올리면서 거래를 터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원하던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하루 일주일 빨리 오냐 아니면 최대한 버티다가 오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 혼나. 그럼 내가 1번으로 쳐맞냐 10번으로 쳐맞냐 5번으로 쳐맞냐 차이예요. 선생님이 두드러 때릴 때 처음에 매로 막 때려 이걸로. 얘가 계속 때리다 보면 힘이 빠지겠지? 그리고 난 10번으로 갔어. 때리다 보니까 힘들어. 힘들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매를 내려놓고 골프채로 들고 와서 야 니네 10대 맞을 거 한 대만 맞아.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걸로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매가 부러져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매를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인 거고요. 이 종근당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왜? 기존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던 자리니까.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수일 것 같고, 많이 밀린다면 얘는 15만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15만원에서 14만 5천원 부근까지는 요 자리까지는
일단은 열어둬야 된다.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그림 자체가 기존의 양봉과 전의 음봉까지도 감싼 그림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분명히 지지라인이 형성은 돼 있지만 주봉과 월봉상에는 뭐다? 아직도 밑으로 내려갈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일봉을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주봉과 월봉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요. 좀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일단 한 차례 눌렀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서 빠진 그림이니까. 뭐 이 회사만의 악재로 빠진 거가 아니다라는 판단이라면 여기서는 일단 올려놓는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된다.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6만 1,000원대, 6만 원대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라. 6만 원. 여기 6만 원대까지. 요 자리까지는 한 번은 더 밀릴 수 있다.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6만 원에서 조금 더 밀린다면 58,000원인데 웬만하면 6만원에서는 라운드 피겨값에서는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대웅 오늘 한 차례 더 빠졌죠. 그러면서 밑골이 달고 일단 올라왔어요. 얘도 밀 수 있는 자리까지는 최대한 밀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종근당에 비해서 그렇게 더 많이 안 올라왔어요. 위로 상승했던 자리를 거진다 반납했다라는 거고, 그래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은 남아있긴 하네요. 3만원대까진. 음, 31,000원 못 지키면 29,0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겠네요. 웬만하면 자리를 잡기를 바랄 뿐이고, 분봉상으로 보면 아주 그냥 다이렉트해요. 막 내다 꽂아요 그냥. 아직 내려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들 기준에서. 얼마나 또 개인들이 지치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났으니까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 3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이 36,000원 위로만 올려놓고 44,000원 사이를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주는 흐름이 나와야만이 안정적으로 다시 고점 부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얘는 다 깨고 내려앉았네. 11만 2천원까지는 (11만 7천원은) 오늘 대충 확인했죠. 그러면 일단 저점은 확인했는데 여기서 한 차례 밀리면 11만 2천원까지는 열어두되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아요. 잡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일단 지지 라인까지는 확인을 한 자리거든요. 웬만하면 12만 3천원을 안 깨는 그림이 가장 좋을 뻔했는데 일단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밀린 거니까 빠르게 한 3, 4일 안에만 다시 올려다 놓는 그림만 나타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어차피 주봉이 이번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안까지만 12만 5천원, 3천원 위, 안전하게 12만 5천원 위로만 올려놓고 끝나도 다음 주부터는 큰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녹십자 넵셀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이제 쌍바닥을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짝꿍댕이 패턴이 여기서 멈출 거냐, 한 자리 더 누를 거냐, 그런 기준으로만 바라보시고
요런 자리에서 멈춰 준다면 위아래 변동폭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리 잡을 거예요. 요런 그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안 밀리죠. 시장이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왜? 얘는 밀릴 만큼 밀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도 41,000원대 부근이 매수 관점이고, 요런 자리에서 받아서 얘가 44,0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서 버티면 중장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관점이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찾아보시라는 거고, 다시 3월달의 시장과 같은 현재는 그런 부분이다니까 중간에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이런 변곡점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뭐 예전에 셀트리온이라고 본다면 뭐 요런 그림일 수 있는 거죠. 한번 빵 올려놓고 주가를 내릴 만큼 내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자리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주가를 상승시키잖아요. 그죠? 요런 관점의 자리대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 제약바이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종목을 밀 수는 없는 거니까 시장을 올리면서 그런 애들이 반등할 수도 있는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일 KPM테크 같은 경우는 또 한 차례 밀렸어요. 어제 저점을 밀고 나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누르면서 구름대를 벗어났다라는 거고, 그죠?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차라리 낫다. 아니면 그냥 거래량 터트리고 뚫어라 라고 볼 수 있고, 웬만하면 2,750원 그냥 2,700원 얘기 드릴게요. 종가상 2,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3,200원대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텔콤과 한일진공은 KPM테크의 흐름만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차례 이제 눌렀죠. 다시 16,250원까지 밀렸다가 결국 올라왔어요. 이 15,800원을 이탈하진 않았다라는 것과, 종가상 어찌됐든 이 16,200원을 찍고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17,600원까지는 올려놓지 못했어요. 시장이 주가가 올라올 때 그닥 영향을 받지 못했다. 왜? 그제 주가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못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17,000원, 16,5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확인했을 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갈 때 17,6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또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2만원, 21,000원 부근. 아직까지 이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비덴트가 큰 상승을 해줬죠. 그죠? 여기 9,800원대에서 매수 관점이다. 만원은 한번 깨져야 갈 수 있다라는데, 오늘 또 빗썸 인수에 JP모건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호재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 고점은 넘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몸통으로 이 자리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기존의 고점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얘는 여기 12,200원, 그러니까 12,200원에서 12,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 시세가 또 어제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위지트,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또 뒤따라 올라오는데, 현재 대장은 이 비덴트가 또 다른 이슈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지켜줄 자리는 꼭 지키는지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모습이에요. 아무튼 맥점을 잘 찍어서 드렸다라는 게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비덴트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어찌됐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밀었어요. 그래도 결국엔 5만원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종가상 5만원을 이탈하는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이 자리를 다시 메꾸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밀기보다는, 밀게 되면 46,000원까지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기보다는 다시 끌어올라오면서 그냥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이었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한 번 더 고점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거는 없죠. 그리고 뭐 동방이나 이트론이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동방은 일단은 지지가 나왔어요. 지지가 나온 그림이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면 9,400원까지 열어둘 수 있다. 9,400원. 대신 9,400원이 깨지면 일단은 무조건 웬만하면 종가상 9,400원을 이탈하면 정리하는 관점이 낫다. 좀 물량을 줄이는 관점이.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7,000원 이 갭자리를 메꾸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갭자리를 메꾸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그 반등이 이 10,000원을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요런 자리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얘가 대장이니까 얘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다 나갔죠. 얘는 이제 당분간 볼 이유가 없어요. 얘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해주고 하락하고 기술적 반등 나왔다 한번 누르고 다시 한 차례 주가로 올라오는 그림처럼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가 한 번이고 여기가 두 번이고 이제 세 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실제적으로 요 자리죠. 720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720원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이탈하게 되면 뭐 670원 부근에서 지지는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지지의 흐름이 다시 올라갈 때 800원을 못 넘길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 대한 고점을 다시 못 넘길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720원을 이탈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돌려놓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올라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파동의 관점이 하나, 둘, 셋 나왔고 다시 올라가는 1, 2, 3, 4, 5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 둘, 지금 이제 셋 남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M 라이프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결국엔 뭐 크게 보면 이 큰 박스권 안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흐름만 당분간 유지를 해준다면 한 번은 더 위로 칠 수 있는 그림일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말씀드렸던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구름대로 들어갔다 결국엔 구름대로 빠져나왔거든요. 뭐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고점을 이렇게 형성해서 만들어 놓고 그나마 구름대가 적은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3월 중순 이후에 슈팅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돈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어차피 저항대가 몰려있기 때문에 좀 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저항대를 매물을 좀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이 저점 대비해서 이 몸통의 자리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현재 부분에서는 들고 가는 게 맞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이탈하더라도 여기 1880원만 큰 관점에서는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2000원, 198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얘는 못해도 2500원대까지는 한 번은 더 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공부방 4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원이 차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먼저 찬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니딩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뭐 아무튼 주식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